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선거의 꽃은 무엇일까?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전하는 것, 박수와 환호, 그리고 열광.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지와 투표로 이어지게 하는 것. 대중연설, 바로 유세다. 격동의 현장, 70년 선거 역사의 뜨거웠던 유세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목이 메인 이별가는 불러야 오는가. 전쟁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던 1956년 5월 3일 서울시의 한강 백사장에 무려 30만 명이 모인다. 세 번째 대통령도 기어이 자신이 해야겠다는 이승만에 맞서 민주당 신익기 후보가 유세를 펼친 날이었다. 민국이라는 것은 백성민주하고 나라국가인데 백성의 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백성의 나라입니다. 옛날은 백성의 나라가 아니야. 임금의 나라야. 특권계급의 나라. 하지만 대통령 선거 열흘 전인 5월 5일 호남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신익기 후보는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이승만은 제3대 대통령이 된다. 긴 방시 세우고 풀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1963년과 196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하지만 삼선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정권의 욕망을 드러낸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신민당의 40대 후보 김대중과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유세가 격돌한다. 과연 삼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 지키려고 하는 자와 과감한 도전장을 던진 어떤 젊은 후보, 또 게다가 또 이 김대중 후보는 연설을 잘하기로 굉장히 이름나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분이 펼쳤던 유세전은 한국 선거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선거 유세가 펼쳐졌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971년 4월 18일에 열린 김대중 후보의 유세는 무려 100만 명의 인파를 서울 장충단 공원에 집결시킨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500만 명이었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4월 26일 박정희 후보는 같은 장소인 장충단 공원에서 유세를 펼쳤지만 김대중 후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청중을 모으는데 그친다. 총통제를 내걸려가지고 영구집권을 한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내가 벌리는 이 방대한 사업이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만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결과는 박정희 후보의 당선. 대한민국은 3선의 대통령을 다시 받아들인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유세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대한민국의 첫 선거인
1948년 50 총선거 때는 선거운동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1950년 국회의원 선거법에서 처음으로 연설회를 규정하는데 합동연설회와 개인연설회로 구분했습니다. 합동연설회는 선거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개인연설회는 후보자 또는 개인이 개최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정당에서 주최하는 정당연설회가 1963년도부터 추가됐는데 1972년 유신체제가 성립하면서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모든 연설회는 폐지됩니다. 총선거에 입후보하신 후보자의 합동연설회가 성국민학교 규정에서 개정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그렇다면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마침내 합동연설회가 개막됐다. 연설회장에 입장하는 후보들은 악수의 홍수 속에 묻힌다. 순위에 따라 이제 열띤 혈전의 막이 올랐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중구에서 대결을 벌이는 민관식 후보. 필요하다면 내 생명보다 다시 가을 가지고 출발을 결심했을 것입니다. 정재철 후보. 우리가 김일성보다도 다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가질 수 있는 적극적인 것은 이 땅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신민당 고흥문 후보와 TV 탤런트 출신 무소속 홍성우 후보 대결이 눈길을 끈다. 먼저 홍성우 후보. 그 안에 서러웠던 여러 지적인 구절이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했고 여러분을 배신했고 여러분 가슴 아픈 눈물을 쏟았던 사람들 연예계 동료들과 여성 지지자들의 지원을 입은 홍성우 후보가 매우 이채롭다. 제한된 공간이었지만 선거 유세는 이어졌고 자유로운 유세가 가능하기까지는 16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소신들이었다. 1987년 60항쟁으로 열린 민주주의의 공간.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였던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규모 연설회가 부활한다. 아직 텔레비전 토론보다는 거리 유세가 여전히 중요한 시기였고, 그리고 아주 오랜 동안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하다가 정말 간만에 사람들이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정말 열기가 뜨거웠었어요. 거물, 김대중, 김영삼 후보의 라이벌전, 게다가 백교안 후보처럼 그 이전까지 한국 정치 역사상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훨씬 더 이념적으로 다양해진 지향을 갖고 있는 후보가 대중연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시기 선거였으니까요. 지역 감정을 해소시키고 계층 간 반목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오늘 야당 후보 두 분에게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민주연합정부의 기치 아래 모든 민주 세력의 단결과 후보 단일화를 거듭 호소하고자 합니다.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은 오겠다는 것을 우리 평화민당은 국민 여러분을 모욕한 일이고 여러분을 걱정시킨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총 생산의 73%나 차지하고 있는 이 재벌의 돈은 모두 우리 국민의 돈이니까 모두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인 겁니다. 대선 이후에는 여전히 합동연설회만 가능했고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연설회가 부활했습니다. 근데 개인 연설회는 매번 무산되다가 1992년 헌법재판소에서 개인 연설을 금지한 법조항이 무소속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한다고 했다며 조건부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1994년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는 물론 개인연설회도 허용됩니다. 각 후보 진영은 연예인을 앞세운 유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거 유세는 점점 늘어갔고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연예인들이 유세 지원을 하는 풍경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잊지 마시고 기호 1번 이회창 후보께 여러분들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를 꼭 이루어드리게 계속해서 정권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썩지 않은 후보, 신선한 후보, 이인재 후보만이 이 나라의 대안입니다. 한편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세운 다채로운 색깔의 유세전들이 펼쳐진다. 허용된 개인 연설의 규정에 따라 시골의 장터에서도 도시의 좁은 골목에서도 유세전이 펼쳐졌고 갖가지 모양의 유세 차량들이 거리를 누볐다. 이렇게 선거는 정치의 뜻을 펼치려는 이들을 위한 자유로운 무대가 되어갔다. 그 작은 규모의 유세는 후보들이 이렇게 친밀성을 강조하는 유세 전략들을 많이 펼치는 것 같습니다. 또 흔히 볼 수 있는 유세 풍경이 시장을 방문해서 막 상인들 손을 잡고 상인들이 뭔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을 막 떼를 밀어주거나 너무 친밀성만 앞세우다 보면 실제로 이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유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그리고 그 유세는 많은 국민들이 정치와 선거에 친해질 수 있도록 지난 70년간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선거의 꽃은 유세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를 움직이게 할 후보자들의 진정성은 아마 유세의 꽃일 수도 있겠다. 모두들 잠드는 고요한 밤에 의에 나 홀로 잠 못 일어나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의에 한자도 베이질 않나 그건 늘 바로 늘 때문이야.